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13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썸네일이 좀 많이 달라졌죠. 예. 주식시장이 이제 오늘도 한국 증시는 이제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 대비 이제 강했습니다. 뭐 우리나라만의 이제 이유가 있고 우리나라만의 어떤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의 어떤 수급의 흐름들을 보면요. 이번 주말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특히나 코스피 쪽에 적산병이라는 어떤 차트의 패턴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우 중요한 어떤 패턴이고 또 추세 전환성의 어떤 흐름들, 강세 전환성의 어떤 패턴들이 이제 나타났는데요. 오늘도 이제 강세였습니다. 결국 이제 수급의 힘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건데요. 심리적인 부분도 아직 이제 뭔가 우호적인 부분으로 된 건 아니지만 수급이 먼저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시장에서는 시장의 어떤 큰 자금의 그 이제 생각 아이디어는 이번 주말 상간에 이 심리적인 부분이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흐름을 만들고 있는 심리의 부분이 좋아질 것이라고 베팅한다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분석한 어떤 그 주식에 대한 이제 수급과 차트와 심리와 이런 부분을 이제 종합해서 볼 때 지금은 이제 어떤 기업이 뭐 실적이 잘 나와서 막 뭐 좋고 뭐 이런 흐름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심리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수급이 먼저 움직인 부분은 심리가 개선될 거란 어떤 예상을 하는 큰 손들이 먼저 매집 형태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예, 셀트리온도 참 어려운 과정들을 거쳤지만 오늘 나온 어떤 이슈와 함께 오늘 나온 어떤 패턴은 매우 중요한 어떤 흐름들을 말해줬고요. 예, 대한민국도 이번 주말이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국면을 지나게 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셀트리온을 믿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믿습니다. 한국인의 저력은 정말 우리가 기업을 분석하다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저력과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를 되돌아보더라도 정말 이 반도 국가, 지금은 이제 거의 섬처럼 돼 있는 국가인데요. 다른 민족, 다른 국가에 통합, 병합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크지 않은 어떤 영토에서, 반도에서 살아남은 국가, 이 민족은 엄청난 저력을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을 믿습니다. 오늘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요, 코스피가 0.5%, 코스닥이 1.5% 상승했습니다. 거래대금이 이제 크게 증가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상승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흐름이 최근에 이제 전개되면서 개인들의 투매 흐름 뒤에 추세적인 어떤 흐름은 상당히 반전된 흐름들을 모든 것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심리입니다. 시장에 대한 심리. 이제 한국 괜찮아지겠다. 이런 어떤 심리가 발동되면 폭발적인 또 이제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펀더멘털보다 더 과도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메이저들이 바닥에서 결국은 매집을 했기 때문에 개인들 물량을 받아내는 매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제 미국장은 조정이었습니다. 나스닥이 0.6%, S&P가 0.5%, 다우도 0.5% 약세였는데요. 니케이도 오늘은 0.95%, 대만, 홍콩, 상해 모두 조정이었고 홍콩 상해는 그 2% 정도 좀 낙폭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이유가 최근에 증시의 흐름을 좌우하고 있었고 그 흐름이 수급이 이 좋아질 상황에 대한 전망을 하면서 매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선을 돌파했죠. 그리고 적산병 뒤에도 꾸준히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증시예요. 코스피 증시 21선 돌파의 흐름을 오늘 오늘이 아니죠. 어제 명확하게 보여줬고 오늘은 지지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역시나 양봉의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등일 때 봉의 크기도 중요한데요. 여기서 보시면 봉의 크기가 작죠. 봉의 크기가 큽니다.
장중에 수급이 밀어붙이는 상승의 힘이 매물을 흡수하고 소화하고 하는 힘이 훨씬 더 강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고요. 연속적인 어떤 양봉은 강력한 수급이 치고 있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업종이 이걸 끌고 있느냐를 볼 때 2차전지 업종이 바이오 업종이 이렇게 강한 시장을 견인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약세 조정 국면에서는요, 결국은 바이오 종목을 저가 매수하는 게 가장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내년을 대비하는 투자 전략에 있어서도 가장 베스트한 전략일 거란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셀트론의 움직임은 매우 중요한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셀트린 오늘 4.6% 상승했지만 그 상승의 폭보다 차트의 패턴상 장기 이평선을 완벽하게 셀트론의 움직임이 장기 이평선을 완벽하게 돌파하는 패턴 흐름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어떤 패턴 움직임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여기서 장기 평선 돌파하고 저항을 받았었어요. 중기 장기 평선에 저항을 받았었죠. 셀트론의 차트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 지난 11월 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시장 약세도 불구하고 20일선을 받쳤습니다. 20일선을 받쳤다는 거, 이런 것들은 시장 대비 매우 강한 어떤 수급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흐름은 장기 이평선을 장대 양봉으로, 그리고 이제 재료가 있었죠.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최근에 들어오면서 오늘도 역시나 쌍끌이 수급을 보여주면서 결국 이제 여기에 있는 매물들도 상당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물량들이 여기서 상당히 소화됐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한번 타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어떤 실적의 어떤 드라이브 확인되는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장기평선은 돌파를 했다는 것은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가지 않는 확실한 시그널입니다. 이게 결국 이제 제가 이 셀트론을 여러분들이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포인트고요. 그만큼 우리가 셀트론에 있어서 가진 어떤 시각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주가가 이제 올랐다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스마트한 머니들, 또 큰손 자금들, 메이저 수급들은 결국은 이제 이 차트, 이제 추세적인 흐름 속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수급이 제로에 우선하다는 건 최근에 진펜트라 이제 예상 실적이 올해 혹은 내년도에 대한 예상 실적이 기대했다는 게 이제 지난 5월달, 6월달부터 해가지고 진펜트라 2,500억 이상은 올해 나올 것이고 내년도 1조는 1조 내외는 나올 것이다 라는 그 기반 하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이 전개되는데, 수급들도 이제 그런 이유로 이제 매수하거나 이랬는데 개인들의 매물들을 계속 흡수했잖아요. 근데 그게 점점 그렇지 않는 실적적인 부분이 예상치에 부합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판 수급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시장도 너무 안 좋고 개인들도 지금 사실상 그 수급에 여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빠지죠. 근데 여기서 들어 올려지고 시장보다 강하다는 거는, 시장이 빠질 때는 기본적으로 패시브하게 나오는 자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들어 올리고 장기 평선까지 돌파를 시켰다는 거는 이 거대한 수급들을 상당 부분 흡수를 했다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우리는 셀트론은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가지 않는 패턴을 확실히 확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오늘 차트적인 부분에서 중요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뭐랄까요, 그 장기 평선 돌파하는 트리거 역할을 해준 게 결국 이제 그 배당이죠. 배당 부분이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일단은 그 자기 주식을 제외한 2억 500만 주 대상으로 이제 산정해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주당 750원이고요. 어제자 주가로 본다면 시가 배당률도 0.4%입니다. 주식 배당률 5%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주주 환원 정책에 정말 국내에서도 글로벌급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대한 어떤 부분도 역시나 글로벌적인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그 디스카운트를 받는 그런 할인 요소를 받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셀트리온은 정말 우리가 글로벌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향후 사업 계획 대비 현재 기업 가치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그렇죠. 그래서 미래 성장 가치를 주주들과 공유한다는 취지에서 배당을 결정했다. 주식 배당은 2년 만이다. 향후 투자 후 이익의 30% 수준까지 현금 배당을 확대한다는 중장기적인 목표에 따라서 배당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셀트리온은 이미 올해 2번에 걸쳐서 7천억 규모 자사주 소각을 완료했죠. 내년 초에도 5,600억 규모 자사주 소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조 2천억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 데 이어서 올해도 4,300억 자사주를 취득했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매출 성장에 따른 이익 환원의 일환으로 주주 신뢰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금 주식 배당을 동시에 진행했고 그 규모 자체도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겁니다. 지속적인 고성장 전망에 따라서 미래 가치를 함께 창출하기 위해서 결정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주주하는 정책으로 주주들과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셀트리온이 그동안 이제 배당을 한 1억입니다. 내역입니다. 예, 이런 기업 없어요,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실 이때까지 하지 않았죠, 배당. 굉장히 이제 계속 이제 공장 증설에 쏟아부어야 되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셀트리온도 이제 계속 확장하고 또 CDMO 사업도 진출하는 데 있어서 이익의 부분을 주주들과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정말 거의 우리가 미국에서나 보는 그런 정책이 아니겠어요. 이 참 대단하죠. 주식 배당.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다른 시각들을 가질 수 있는 명확한 포인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셀트리온이 키투르다, 우리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항암제죠. 키투르다 이제 유럽 임상 3상에 대한 또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키투르다는 다른 뭐 바이오시밀러 업체들도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도 여기에 박차를 가하는 것들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비소세포 폐암 등 모든 적응증에 대한 허가 승인을 통해서 시장 확대 및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자세하게 다룬 어떤 기사 내용인데요. 지금 매출이 32조예요. 키투르다가. 이것도 엄청난 지금 파급력인데 물질 특허가 미국에서 29년 11월, 유럽에서 31년 1월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병 환자 606명 대상으로 2년간 이 임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지난 8월 달에 3상 계획 승인을 받았죠. 3년 안에 개발 완료하고 국내 출시는 가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임상을 이제 뭐 삼성바이오, 에피스도 당연히 이제 진행하고 있죠. 1, 3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어떤 전략을 택하고 있고요. 바이오시밀러는 2상 안 해도 됩니다. 1, 2상에서 바로 3상으로 넘어가는데 이걸 동시에 진행하는 오버랩 전략을 택하는 게 좀 이례적이네요. 어쨌든 이 키트루다에 대한 어떤 경쟁도 굉장히 격화되겠는데요. 아마 셀트리온도 이게 같이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어떤 움직임은 매우 이제 오늘 중요한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기업들도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좋은 어떤 흐름들을 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최근에 이제 흐름은 120일 중기 평선의 지지 흐름들을 명확히 보여주면서 결국은 시장의 주도권, 업종의 주도권을 역시나 유지하고 있는 패턴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 조정 속에서 바이오 주식을 사는 게 베스트하고 최선의 전략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을 매우 강조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증시 보수적 전략 드렸는데요. 뭐 요 내용은 이제 몇 번 드렸으니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한국 바이오 기업은 강철 업종일 것이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헬스케어 업종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경기 방어적인 부분 여러 가지가 이제 결국은 지금 경기 정치 영향에서 이제 뭔가 안정화되면 빠르게 이제 주가가 돌려 세워지고 강세로 갈 거라는 거죠. 펀더멘털 영향이 없지만 당연히 이제 투자 위축으로 일단은 뭐 우려할 이제 주가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제한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최근에 과도하게 하락한 부분들은 우리에게 큰 기회를 주는 패턴이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강세, 유한양행도 여기 보시면 중기 이평선에 지지 패턴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 실리콘2 같은 또 뷰티의 대표 기업도 장기평선 돌파 흐름들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코스맥스 또 한국콜마도 역시나 최근의 어떤 약세 조정 속에서 강한 기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어제 좀 설명드렸지만 SK그룹이 이제 정말 바이오에 역량을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마 리서치 최근에 이제 약세 한국 증시가 처참하게 이제 급락할 때도 파마 리서치는 신고가를 타진하고 있었고, 또 이 기업은 바로 양봉 돌려세웠기 때문에 제가 많이 좀 강조를 드렸던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바이오 업종에 대한 어떤 포인트들은 너무나 이제 명확하게 최근의 흐름들을 만들고 있고요. 또 반도체 업종에서는 제가 이제 파크 시스템즈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반도체 기업들은 업종 차트를 보시면 반도체 업종은 이렇게 역별인데요. 파크 시스템즈는 정별의 흐름들을 명확히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죠. 장기평선 지지 그리고 중기평선의 지지 보이면서 우상향의 기조를 띄고 있습니다. 다르게 움직이죠. 그래서 선단 공정에 들어가는 아주 이제 높은 기술력을 가지면서 이 기업은 이렇게 중장기 우상향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이제 주도주라 칭할 수 있는 기업들은 이런 어떤 패턴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쪽에 이제 이런 흐름, 이제 이 반도체도 이런 종목들이 다르게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될 종목들이다. 그리고 이제 수급들이 왜 이렇게 세게 들어오느냐 볼 때 이번 주에도 이제 탄핵안이 소추안이 이제 의결됐고, 또 이제 본회의 국회 본회의 내일 4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한다. 5시에 한다고 하기도 하고 뭐 4시에 한다고 하던데 뭐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왜 이 큰 수급들이 한국 증시 매수를 하느냐를 볼 때 이 부분이 뭔가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에 베팅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된다면 사실 이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차기 이제 대통령 선출까지 가는 흐름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우리가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증권사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 충격을 회복해가는 시장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씩 심리가 조금씩 뭐 안도라 해야 될까? 안도라는 표현보다는 뭐가 나을까? 해소기대? 네, 해소기대. 그러니까 진짜 망했네라는 어떤 그런 그냥 자포자기 절망의 어떤 심리에서 약간은 이런 쪽으로 이제 뭐 되겠네, 뭐 이런 어떤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향후 일정에 대한 부분들,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뭔가 불고 있는 거죠. 그런 수급들이 지금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는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띄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한국 경제는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요건 하나투자증권의 이제 리포팅에서 좀 가져왔는데요. 고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업과 건설업 고용에 대한 부분 매우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 경제가 지금 되게 안 좋아요. 임시 일용 근로자가 늘고 자영업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임시 일용 근로자가 늘고 자영업자가 감소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한국의 내수 경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서민 경기, 국민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서비스업 부진, 서비스업 부진, 종사자 감소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이제 수출이 우리나라 먹거리인데 수출 경기 둔화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업 체감 경기도 부진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꺾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추경, 이 하나투자증권에는 추경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이제 2004년 탄핵 국면, 2016년, 17년 탄핵 국면에서는 당시 중국 고성장,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을 메워줬어요. 하지만 지금은 부담스러운 대외 환경에 직면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책 대응을 하지 않으면 진짜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대응을 하려면 지금 행정 공백을 메꿔줄 수 있는 거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지금 시장에서는 뭐를 보고 있느냐? 내일 있을 사태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 국면으로 가는 거를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출 모멘텀 약화에 대내외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회복이 기대됐던 내수마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부분들. 그래서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잠재적 부담을 우려하기보다는 수요 부진이 진짜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경. 그래서 이제 돈을 풀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래야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도 반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가고 이런 대응을 못하는 정책 대응을 못하는 어떤 그런 우려감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흐름이 전개될 때 시장은 상당히 좋은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추경의 내용과 시기는 향후 정국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기에 예측이 쉽지 않다.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연내 정점을 통과한다면 이르면 내년 1, 4분기 늦어도 2, 4분기에는 추경안 통과 및 집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공공부문 확대보다는 민간 수요 회복 유도에 중점을 둔 추경 편성을 기대를 한다. 이제 애널리스트 분께서도 이제 상당히 또 어려운 상황이 돼서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시장은 보다 더 급반전되는 흐름이 펼쳐질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좀 해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내일 매우 중요한 이제 증시에도 매우 중요한 어떤 흐름들이 전개될 텐데요. 그 부분들 한번 잘 체크를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전체적인 시장은 뭐 그래도 글로벌 대비 매우 좋았고요. 셀트론이라든지 삼성바이오 같은 바이오 종목들이 시장을 견인해줬고, 또 최근에 이제 플랫폼 기업이 있죠. 네이버라든지 또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도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또 플랫폼이 또 아프리카 TV 같은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도 이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좀 넘어가는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 분위기 조금씩 추세를 돌려가려는 패턴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셀트리온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는 것들을 다시금 확인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좋은 소식들, 또 증시의 어떤 좋은 분위기들이 나타나고 반전되는 흐름이 펼쳐지길 기원하면서 오늘의 필생의 전략 이 정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나눔인사이트 이제 전고체 전지 주주 스터디 모임을 전개합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좀 댓글로 의견을 주신 분도 계셨는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눔인사이트는 보다 더 이제 가치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고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분, 이제 매우 이제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분들,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모시려고 해요. 제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 엔지니어 TV 같은 이런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건 굉장히 영광이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가치를 주고 투자의 아이디어, 인사이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모셨어요. 그리고 여기 참가비가 있는데요. 사실 상당히 큰 이제 가치를 이제 자금을 들이고 제가 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수익 모델을 제가 삼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 이 부분을 명확히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 지금은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주가 위치도 굉장히 낮은데 우리가 이 분야를 좀 깊이 있게 한번 분석을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정말 몇 배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고 종목들인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최고의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분을 모신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매우 도움이 될 것이고, 저는 그런 것들을 해드리는 게 저의 어떤 사명감이자 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는 측면을 꼭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을 찬찬히 이렇게 제가 댓글로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쪽 분야의 어떤 장기 주주가 한번 돼보고 싶다, 그리고 이 기술을 좀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싶다, 이 분야의 엔지니어 출신의 최고의 전문가가 설명하는 거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런 분들 오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최대의 가치 드릴 수 있도록 저는 유튜브 채널 비롯해서 나눔 인사이트를 같이 운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을, 국내외 기업들을 10종목 이렇게 엄선해서 분석을 해드리니까요. 12월 19일까지 요걸 스터디 신청하시면 적은 비용으로 5만 원이란 비용으로 들을 수 있으시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기회를 놓치시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좋은 기업을 찾아낸 것만큼 깊이 있는 기업 공부를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장기 투자의 핵심이라는 점, 이 점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이제 투자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저는 계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한 주 수고 많으셨고, 주말에 또 중요한 이슈들, 내용들 나오면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박사는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